네, 첫 번째로는 뉴욕과 김치고요. 두 번째로는 숫자 50입니다. 또 세 번째로 원숭이라고 키워드가 떴는데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면 뉴욕과 김치 되게 안 어울리는 두 단어 같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엄선했을까요? 왜 엄선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뉴욕과 뭐 이 치즈 뭐 이런 건 어울리는데 김치는 좀 네. 보통 이런 거는 나쁜 소식일 때 많더라고요. 왜 그 동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약간 비하하는 네. 발언을 누가 했다 뭐 이러면 맞아요. 네, 김치 냄새 난다, 그렇게 뭐 이런 맞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의미로 제가 키워드를 선별해 왔는데요. 그래요? 네. 관련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미국 뉴욕주가 올해부터 매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는 그런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네. 예. 미국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한국계 하원 의원이 활약. 네. 예. 그래서 이 관련 기사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김치의 날이라는 것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이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에 이어서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이제 기념을 하게 된 건데요. 예. 네, 이 킴 의원은 회의 전 인터뷰에서 본인의 7세 나이 때 이제 이민을 와서 겪었던 안 좋은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요. 그는 어릴 때 학교에 김치를 가져가는 것을 꿈도 못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맞아요. 놀림을 당하기 때문에요. 네, 그랬는데 그런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다 이런 또 관련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이 한인 3세 등 어린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네, 지난 2년간 한국계와 중국계 등 아시아 출신 미국인들은 인종차별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이 한국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아시아인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고 또 예측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기념인데 사실 예전에도 이런 음식들이 해외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불고기라던가. 근데 하지만 이렇게 김치의 날이라고 날로 제정된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예전에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게 미국 드라마에 보면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은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 먹는 네. 음식처럼 그려지는데 네. 사실 김치가 그때까지 등장하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예. 냄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예. 냄새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세계적인 영화 기생충을 봐도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치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 갈릭, 네. 그 뭐죠? 갈릭이 뭐죠? 이제 마늘. 하다 마늘. 보니까 갈릭이 네, 그 갈릭이 깜짝 놀랐어요. 갈릭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 농담입니다. 네. 인터내셔널하게 네. 하다 보니 그 지금 아무래도 마늘 뉴욕에 냄새.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마늘 냄새 같은 경우에는 네. 양치를 깨끗하게 한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 그 숨결에 배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폐에서부터 냄새가 나거든요. 폐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김치를 먹다 보면 근처에 가면 숨 쉴 때 냄새가 나니까 어쩌면 그거에 대한 어떤 놀림을 많이 받거나 괜히 눈앞에서 일부러 막 이렇게 찡그리는 걸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었을까. 되게 당해보셨나? 네? 아니, 당해보셨어요? 잘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렇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네. 김치 날이 제정이 됐잖아요. 네. 그 말은 정말 많은 걸 시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동양계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 문화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비슷한 또 기사를 볼 수 있어요. 네. 이 BTS가 백악관에 초대된 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트 입고선 그 우리 BTS 오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사람 다 소용없어요. 네. 사진 찍느라고 다. 뭐 대통령은 나중이고 BTS가 그들의 마음속의 네. 대통령이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초대받은 사실도 사실이지만 초대받은 이유가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근절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초대가 됐었습니다. 이 BTS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와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 방문을 한 건데요. 이 브리핑 룸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BTS는 한국어로 또 또박또박 소신을 전한 것이 또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제 근데 6월 어제 날짜로 또 한 가지 이슈가 떠올랐는데요. 네. 이 방탄의 백악관 초청이 빅데이터로 잡히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관련해서 혹시 어떤 게 또 화제가 됐었는지 아실까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했어요. 설마 혹시 조금 뭐 아 누가 윙크했어요 예전에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 때. 비한테 누가 윙크해가지고 네. 그 여배우 난리났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아, 그것은 이것도 아니었어요. 나쁜 의미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니, 이 미 무슨 폭스가 네. BTS 백악관 초청을 조롱했다는 이런 논란이 또 일었는데요. 오. 이 관련 기사를 또 간략하게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네. 이날 칼슨은 폭스 뉴스에서 이 터커 칼슨 투나잇 쇼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 내외부적으로 매우 나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오늘 백악관에 한국 팝그룹을 초대했다는 것은 미국의 반아시아 혐오 문제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팝그룹을 모신 것에 대해서 네. 좀 약간 불만을 표현하는 식으로 의견을 드러냈거든요. 네. 또 본인의 SNS도 그런 해당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이제 팬들에게 큰 네. 타격을 아미들이 받으셨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텐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조금 게이츠 하는 것 같았어요. 보면 팬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댓글을 네. 보니까. SNS 겪어보면 알게 되죠. 아미들의 힘이. 그리고 네. 아미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사회적 연대의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이제 흑인들을 차별했을 때의 이야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세계 평화와 관련된 네. 이야기라든지 움직임을 가지는 네. 건데 그 뉴스 앵커는 뉴스는 할 줄 알았는데 네. 흐름을 못 읽었네. 그럼요. 예. 저희 그 아미들의 힘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네. 또 칼슨은 오늘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또 이렇게 얻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 조금 태세전환? 아미는 또 평화 유지군 아니겠습니까? 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그런 비판의 맥락을 좀 우리가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떤 동아시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지 맞아요. 아니면 굳이 백악관에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건지 네.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지만 BTS를 사랑합니다. 네. 폭스 뉴스잖아요. 폭스 뉴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깎고 들으셔도 제 그쵸. 생각에는 뭐 네. 사실 문제가 이런 여러 없지 가지 않을까. 이슈가 있지만 돌아가자면 어쨌든 저희 한국의 문화가 음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로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자면 숫자 50. 50입니다. 이건 50. 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 같기도 50. 해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선거죠. 예, 네, 선거. 어제가 지방선거일이었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네. 지금 다들 눈이 부으셨어요. 오늘 새벽까지 못 주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잠을 잘 못 잤는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최종 투표율이 잠정적으로 50.9%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하면 좀 현저히 낮았거든요. 네.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이 60.2%에 비해서 10%포인트나 낮게 많이 낮았죠. 네,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로만 따지자면 또 2002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로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들을 보자면은 많이들 얘기가 있어요. 이런 원인이 왜 그런 것인가. 근데 MC님들은 어떠셨어요? 뭔가 바꿀 수 네. 없다. 이렇게 효능감이 좀 떨어지면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이 좀 네. 투표를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내가 좀 맞아요. 내 한 표가 네. 오늘 어느 지역처럼 0.6%포인트다. 네. 그럼 내 한 표가 저기 0.6%포인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영향을 줄 수 없다. 네. 라고 어차피. 생각하면 어차피라고 네. 생각하면 안 가시지 않을까. 혹시 투표 다들 하셨어요? 아 그럼요. 네. 하지만 하는 경우에도 이런 거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선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냥 나의 어떤 권리 행사를 이미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네.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들긴 해요. 생각해서 방금 여쭤봤었거든요. 오. 저도 원래 항상 선거를 참여를 하는 편인데 투표를 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 선거라는 큰 어떤 이슈를 치르고 난 얼마 안 돼서 석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피로감이 느껴져서 굳이 갈까? 가야 하나? 근데 가야겠지? 네. 물론 하긴 했습니다. 네.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피로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지적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숫자 50을 키워드로 꼽아봤고요. 예. 투표의 행위 자체가 좀 네. 즐거우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줄을 네. 서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줄 서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어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줄 서 있는 나를 막 이런 게 독실아 너 참 멋진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웃으시는 거 네. 아니에요? 오른팔이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네. 가는 것까지는 고민을 했지만
막상 투표를 하고 나올 때 그거 아시죠? 위에 이거 딱 찍을 때 인증. 이제 네. 장갑 위에 찍어야 되긴 하지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뿌듯함, 작은 네. 소소한 뿌듯함들이 어떤 우리의 어떤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네. 그 정도는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줄이 확실히 좀 많이 짧았어요. 네.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불평할 그 권리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마음에 안 드셔도 뭐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계속 비판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이긴 자나 진 자나 어쨌든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네.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세 이슈는 번째 키워드 원숭입니다. 원숭이? 네. 알 것 같아요. 이것도 아실 것 뭐 같아요. 네. 코로나 이후로 네. 계속 모든 게 정상화될 줄 알았는데 네. 다시 이제 두창이 좀 원숭이 두창이 네. 유행한다. 좀 두렵더라고요. 네. 이런 바이러스 유행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키워드로 원숭이를 꼽았는데요. 네. 이 지난달 7일 영국을 시작으로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유럽 곳곳과 중동, 호주 등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30여 국에서 500건 이상 확진이 되면서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진을 봐서 더 공포스러운 거 같아요. 맞아요. 사진 때문에 더 공포 심리가 맞아요. 자극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의 감염법 위기 경보 수준을 또 관심 단계로 발령을 했는데요. 이 관심 단계가 사실 4단계 경보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조금 불안한 심리와 이 의심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도 아직 완전히 종식됐다고 하기 어렵고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고는 있지만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까지 나왔다고 하니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또 이제 처음에 코로나19 이제 대응을 할 때도 사실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다들 뭔가 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 관심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원숭이로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네. 네. 이 아무래도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여름철에 더 확산할 우려가 커서 네. 아무래도 더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19가 조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식으로 가면서 이런 관련 축제들이나 이런 여행도 조금은 풀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여행도 계획을 하시고 또 여름철에 휴가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요즘 크게 된 이슈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예. 해외여행 가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접촉으로 번지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안심이 되고 두 분은 좀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천연두 백신이 1979년까지 접종이 됐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다 맞은 자국이 있어요. 맞아요. 그 네. 근데 불주사 79년 이후에는 천연두가 사라져서 이 두창 백신, 천연두 백신 안 맞으셨잖아요, 두 분은. 네. 네, 전 맞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덜 그 정도로요? 네, 85% 네. 정도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님이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엄마라고 부르지 느낌. 마세요.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네. 어떤 백신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이런 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네.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천연두일구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네. 이게 하나의 백신이 됐었던 거예요. 네.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서 어쩌면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뭐 네. 봉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어쩌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1년에도 여러 건씩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때마다 봉쇄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은 어렵지만 과민 반응도 자제해야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네. 조심해야겠지만 이건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내가 봉쇄하라고 그런 했잖아. 자세가 라든가 그렇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맞아요. 관심을 가질 네. 필요까지만 있겠다. 예. 그렇죠. 혼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혼난 느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코로나19와 달리 백신도 있고요.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우왕좌왕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하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기를 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우리 남편은 모르는데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네. 갈 길이 참 먼데
아, 연지건지 소셜캐스터? 네. 이게 무슨 조선시대와 SF의 만남인가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이제 이런 시사 이슈들을 좀 파헤쳐 보면서 제가 은근히 그런 면에서는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멍석이 깔리면 조금 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조금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사들이나 시사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댓글을 이런 거를 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네. 그냥 생각만 하고 뒤에서 수다 떠는 약간 근데 딱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이런 최근 이슈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예. 네.